오늘도 제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곱 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시가총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4천조 원 넘게 좀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강달러 여파도 있고 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좀 타격을 입은 모습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여파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기업들에서도 인력 감축이나 비용 축소들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애플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애플이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던 아이폰 매출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제 YOY 기준으로 컨센서스와 이제 괴리율을 한번 보면 크게 아이폰, 아이패드, 맥, 그리고 다른 기기들, 그리고 서비스 부분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컨센과 괴리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0.2%로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7.7%로 컨센보다 좀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예상외로 이 맥 같은 경우가 괴리율이 25% 정도로 예상치보다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비스 부분이 수익성이 좀 높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상치를 좀 마이너스 4% 정도 하회하는 모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팀 쿡 CEO는 이 달러 강세가 아니었다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애플은 판매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아이폰 쪽으로 좀 많은 스위처들이 생겼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애플의 컨퍼런스 콜 주요 시사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의 경우 교체 수요가 견조하고 또 신규 유입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폰 프로 시리즈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양호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분기는 이 부정적인 환율 그런 영향, 그리고 맥, 그리고 서비스 둔화로 인해서 전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존인데요.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예상치를 소폭 밑돈데다가 여기서 포인트는 4분기 전망이 또 예상을 좀 크게 못 미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18%에서 19%대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끼어 있어서 매출이 가장 좋은 이 4분기 전망이 예상보다 좀 낮게 발표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4분기 매출이 1,400에서 1,48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예상치였던 1,550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지난 2월쯤에 한 26%대로 가장 크게 폭락한 이후에 아마 이번에 가장 큰 하루의 낙폭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당시에도 4분기 실적이 그럼 좀 투매를 촉발한 바가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좀 줄이면서 스낵과 비슷하게 메타도 좀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70%대로 폭락하는 수준인데요. 1조 달러가 넘기도 했던 이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한 2,632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순이익이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2% 정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 또한 4%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B에서는 줄줄이 좀 목표치를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손실 규모가 컸던 이 메타버스 사업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이제 우려인 상황이고요. 또 가상현실 헤드셋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순손실을 보면 한 36억 7천만 달러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CEO는 메타버스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좀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인텔인데요. 기대 이하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이 최대 100억 달러의 비용 감축 그리고 이 효율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인텔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non-GAAP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이제 제외한 그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기간 EPS도 예상치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 보시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이 부분에 상당한 많이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좀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PC 반도체 사업부인 이 클라이언트 컴퓨팅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팻 겔싱어라는 이 CEO는 인텔 컴퓨터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가 됐고 긍정적인 소식이 없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인텔은 정리해보면 기대 이하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억 달러 이상의 이 비용 감축 계획을 또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5% 넘게 또 반등하면서 시간에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이 뭐 비용 감축을 통해서 이익 가능성은 좀 서프라이즈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업이 또 성장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본업의 그 경쟁력을 회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실적 발표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금요일에 엑선모빌과 쉐브론, 이 에너지 관련한 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화요일에는 AMD, 시스코, 화이자, 일라일리 등이 있고요. 수요일에는 또 퀄컴, 또 에스티로더, CVS 헬스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스타벅스와 익스피디아, 그리고 페이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웬만하면 또 실적 발표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